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대학교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기숙사의 4층, 그 중에서도 414호 방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방은 몇 년째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있었고, 괴상한 사건들로 인해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몇 해 전 한 신입생이 414호 방에 배정받았다. 신입생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기숙사 건물 특유의 나무 냄새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불편했지만 그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다고 생각했다. 첫날 밤 그는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들었다. 그러나 새벽 3시가 되자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 한 구석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이상하게 여기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때 문득 거울을 봤는데 자신 외에 또 다른 형체가 비치고 있었다.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뿌옇고 형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놀란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비명 소리에 깜짝 놀란 옆방 친구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친구는 그저 잠결에 무서운 꿈이라도 꾼 개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여러 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곤 했다. 때로는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도 들었고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방을 맴돌기도 했다. 그는 견딜 수 없어 사감을 찾아갔지만 사감은 그저 웃어넘기며 오래된 방에서 흔히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일이 터무니없는 미신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어떤 날 밤 그는 똑같은 음산한 소리에 눈을 떠 그 음소거된 TV 화면에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형체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제는 그의 바로 옆에서 손을 뻗고 있었다. 극한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방을 뛰쳐나왔다. 그 후로 그는 결코 414호에 돌아가지 않았다. 몇 년 뒤 학교는 오래된 기숙사를 개조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414호 방의 벽 뒤에서 오래된 일기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 방에서 살던 학생의 것이었다. 일기에는 그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끝내 그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후로도 여전히 그 방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학생들은 그 방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불안한 공포를 품고 414호 방이 있는 복도는 여전히 지나다니기를 꺼렸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미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기숙사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괴담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내가 경험했던 혹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무서웠던 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여름,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친구들과 짧은 여름방학 여행을 계획했다.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펜션을 빌려 바닷가 근처에서 몇 밤을 보내기로 했다.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더해졌다. 나는 차를 몰고 친구들을 태우고 목적지로 출발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지만 아늑한 느낌의 건물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첫날 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웃고 떠들었고 저녁이 되자 약간의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문제는 두 번째 날에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숲을 산책하기로 했다. 숲은 매우 조용했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나뭇잎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하지만 숲의 중심부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주변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지만 햇볕이 나무 사이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우리는 묘지처럼 보이는 오랜 시간 버려진 곳을 발견했다. 묘지를 탐험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수였다. 묘비들은 무너져 있었고 그 위에 이상한 상징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친구 중 하나가 농담을 하며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얼른 그를 말리면서 우리는 서둘러 그 장소를 벗어났다. 펜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방 안에서 시계는 멈춰 있었고 휴대전화 시계마저 맞지 않았다. 이런 이상현상에 얼떨떨해하며 우리는 다음날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내가 그 묘지 한가운데 서 있었고 녹슨 묘비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잘못된 무언가를 느꼈다. 오싹함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깨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 모두 자기들이 무언가 꺼림칙한 꿈에서 깼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꺼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되어버렸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곳에서 봤던 것들과 느꼈던 오싹함이 자주 떠올랐다. 몇 주 후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찾으면서 알게 된 건 오래전 그곳에 사악한 의식이 있었다는 소문이었다. 그곳에 오래된 신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한때 그 묘촌에서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린 그 숲과 뮤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간혹가다 술자리에서 오싹한 이야기로 그날을 주제로 삼게 되면 우리는 가볍게 웃고 넘어가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선 그날의 감각을 잊을 수 없다. 이 경험은 공포와 긴장감의 전부를 납포함 우리 모두에게 안겼고 우리는 그곳에서 본 것들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전보다 좀 더 신중해졌고 낯선 장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 회사에서 퇴근한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 일이 많아서 12시가 넘어서야 일을 끝낼 수 있었고 그제야 민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차가 끊기기 전에 겨우 마지막 열차에 올라타는데 성공했고 지하철 안에선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환승역에 도착하자 눈이 번쩍 뜨였고 겨우 정신을 차리며 갈아탈 열차로 이동했다. 마지막 환승을 마치고 그녀가 내린 곳은 그리 번화하지 않은 주택가였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도로를 밝히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민지는 그날따라 왠지 서늘한 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민지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로 자주 이용하는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평소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지 않았지만 익숙한 길이었기에 별다른 불안감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뒤를 돌아볼까 생각했지만 혹여나 더 무서운 일을 겪을까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러자 귀에 거슬리는 발소리도 그녀의 속도를 맞추는 듯 더 빠르게 다가왔다. 순간 민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고 뒤돌아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직감을 느꼈다. 오직 집으로 향하는 길만 보고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 구간으로 접어들 때 마침내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순간 한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곧이어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감이 좀 풀리기 시작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한 정적이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TV를 켜고 소리를 높였지만 그날따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때 문득 창문 밖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창문에 매달려 내려오는 커튼 틈 사이로 누군가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헉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고 천천히 커튼을 열어 젖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떨리는 심장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다시 닫고 안전장치를 걸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실수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에 커튼을 확 젖혔지만 역시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신경이 과민해진 게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이상한 불길함은 가시질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고 잠시 알딸딸한 상태에 빠질 때마다 누군가가 다시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다음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일어난 민지는 곧바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다. 이윽고 얼마 뒤 그녀가 살던 건물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사라지는 소리, 없는 발자국 소리에 시달린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문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경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민지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늦은 밤에 혼자 귀갓길을 오르는 일은 피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더 나은 집에서 불안함 없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 밤길 귀신이 아직도 그 골목을 배회하고 있을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다니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찔함과 섬뜩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확실치 않았으나 어릴 적부터 이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경고를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족이 호수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는 마을 바깥에서 직장을 다녔고 어머니는 두 아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긴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가족은 호수가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들이 호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아래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깨고 나서야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에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하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두 남매만 남았는데 그날 밤 어김없이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꿈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물에 젖은 무언가가 그들 집 주위를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 소녀의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라는 애원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형은 동생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이상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걸어나온 것 같은 물기 자국이 집 밖에서부터 시작되어 창문 바로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보고 입을 닫았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을을 떠났던 가장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호수 근처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아버지는 잠시 동안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찾느라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그 마을을 영원히 떠났고 그 호수는 다시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간혹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들은 이상하게도 그 호수 근처를 지날 때마다 기묘한 서늘함을 느끼곤 했다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그저 전설로만 남은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만든 그 호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밤 아이들을 찾아온 것은 정말 딴지 꿈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 마을에는 여전히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누구도 그 호수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를요.